천년두를 보통 호구마마라 그럽니다. 호구마마.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호구라는 것은 중국에서 온 귀신이다, 이런 뜻이고, 마마라는 것은 극존칭입니다. 그런데 호구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호귀입니다. 호귀. 그러니까 오랑캐 호자에다가 귀신 귀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천년두를 본래 치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귀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걔들하고 우리가 맞짱 붙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종두법이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처럼 그대로 무당 구술하기를 원했지 그걸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약 한번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한약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한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실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한약은 근본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살아가는 힘을 빌려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다양한 기후가 있고 특별한 기후가 있고 아주 절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힘을 가진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빌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약물 중에서도 뭐 그래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약물 없겠냐 한번 찾아봐라. 이거 한 게 뭡니까? 향약 집성방이에요. 그 향약 집성방을 끝까지 우리가 이제 다 확인해서 이제 드디어 책으로 완결한 게 뭡니까? 그게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이라는 건 동쪽에 있는 총구석에 있는 나라의 보감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문화라는 게, 저는 뭐 대한민국이니까 당연하게 한없이 높게 생각하고 싶지만 이제 중국에서 보는 견해는 사실은 그랬다. 이제 콜레라만큼 사실은 근대에 들어서 무서운 질병이 없었어요. 콜레라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서양에서의 패스트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때 인구가 거의 우리나라 다 합해봤자 한 1000만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5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냥 20분의 1이 죽은 거죠. 엄청난 힘. 이름이 뭐냐면 호열자예요. 호열자. 호렁이가 물어 뜯는 듯한 고통이 왔다. 그래서 이걸 고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가 오면 반드시 다리가 저리면서부터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설사가 나면서 대부분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다리가 저리니까 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그림을 항상 집에 붙여놔요. 그게 유일한 치료법이었어요. 뭐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호열자를 앓으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이 거의 순조 임금 때 거의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순조 21년에 갑자기 괴질이 발생해서 토사와 간격, 구토, 서사 뭐 이래가 죽었다. 그 자리에서 그냥 1000명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뭐 무슨 소문이 돕니까? 백령교도들이 우물에 독약을 뿌리고 오이밭에 독약을 뿌려 생긴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막 난무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방어를 했을까? 상원 주장군, 하원 당장군, 이런 천년두를 이걸 주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걸 마을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병이 무서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걸리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금줄을 하고 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이제 이런 어떤 글자를 써가 넣고, 그 다음 웅황이 이제 굉장히 뜨거운 거니까 웅황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적 방어선으로는 이제 시간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는 거죠. 뭐를 하냐 하면 동지 팥죽을 먹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팥이라는 게 어때요? 빨간색이면서 제일 작은 곡식이잖아요. 아주 작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우리가 12월을 뭐라고, 1월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뉴월이라 그러잖아. 제뉴월이라는 게 뭡니까? 야누스월이거든. 두 얼굴을 가진 달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차가운 것과 가장 뜨거운 것이 같이 하는 것이 야누스가 되듯이, 똑같이 1월이 그렇게 되듯이 팥죽은 가장 작은, 태양이 가장 작아지는 계절이잖아요. 가장 낮아져서 이제 지구하고 멀어지는 계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장
응축된 양기를 먹음으로써 내 몸에 양기를 축적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게 동지팥죽을 먹는 목표죠. 그 다음에 설날에는 뭘 하냐면 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부추라든지 염교 이런 오신채를 먹고, 그 다음에 3월 삼진날에는 숙덕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단오날 이래 창포수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창포라는 게 굉장히 뾰족뾰족하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뾰족한 걸로 찔러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시풍속은 전부 다 사실은 전염병을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만큼 전염병만큼 우리한테 처절했던 건 사실 없던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역을 강화할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면역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뭡니까? 감기잖아요. 감기인데 여러분들 감기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콜드. 그렇죠. 콜드. 한방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상한이라 그래요. 차가움에 상했다. 영어로도 콜드, 차갑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콧물은 뭐예요? 야,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코에서 날 씻어내겠다. 콧물을 막 씻어내겠다고 그러는. 그 다음 재채기는 뭐예요? 재채기는 180km 속도거든요. 선동열이가 다 일어서서 있는 힘대로 던지면 몇 킬로미터 던지겠습니까? 150km예요. 근데 가만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재채기를 해요. 180km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몸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아스피린을 쓰지만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자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감기 걸려서 열이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엄마가 탁 오더니만 약을 사러 가려면 엄청나게 먼 곳까지 가야 되니까 갑자기 칼을 들고 오더라고. 시퍼런 칼을. 아버지 보고 칼을 가르라. 시퍼런 칼을 들고 와서는 물을 탁 부어. 그럼 그 쇳물이 막 떨어져. 그때 감기가 걸리니까 하늘이 뱅뱅 돌고 천정이 막 무너내리고 이러더라고. 열이 너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 쇳물을 그냥 입에 먹이고는 그냥 누워서 자게 해. 그러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쨌든 몸이 알아서 좀 고쳤겠죠. 그래 낫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대는 훌륭한 시대예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매운 거 먹고 땀 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불 덮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사실은 체온을 올리는 것이 우리는 낫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의학은 카드를 쓰는 거다. 금방금방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대증적인 방법을 쓰는 거고, 한방은 적금을 쓰는 거다. 이제 근본적으로 체력을 끌어올리지만 그게 방법이 늦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직접적으로 물어뜯는데 기다려서 체온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면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좋다? 온도를 높이는 게 좋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건강한 강아지를 살려면 어떤 강아지를 써야 돼요? 코가 촉촉한 강아지를 써야 되거든. 똑같이 우리 몸에서도 어때요? 점액이 많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대부분 면역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얼굴에 보면 어때요? 제 얼굴에 윤기가 쫙 나네. 이러면 뭐 한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점액이 많이 생기면 몸이 차갑고 축축해지니까 온도는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극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있지만 한쪽이 지극히 높다고 해서 그 전체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한쪽이 높지만 한쪽과 균형을 맞춰야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진다.